리플 도지코인에 대해서 오늘 전격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은 질문이죠.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리플 같은 경우에 1,100원까지 크게 올라간 뒤에 현재 조정 중에 있다. 수렴의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EC와의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SEC와의 이 진행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차트로 보게 되면 리플의 큰 벽은 1,600원대부터 2,500원 그 가격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난 2017년도에 5,000원, 4,800원, 5,000원의 그 차트는 조금 무의미하고, 그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한 50% 정도 쌓였기 때문에 사실상 광기의 장이었고,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600원부터 2,500원 선을 돌파한다면 사실상 5,000원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2,500원 밑으로 밀리면 개인적으로 계속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원대는 정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앞자리가 2자로 바뀐다는 거는요, 그만큼 투심이 폭발할 수도 있고, 이제서야 리플 코인을 적극적 매수해보자, 포모를 느낀 분들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저는 2,000원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사실 지금은 크게 없어요. 1,600원부터가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계속 수렴과 조정 횡보의 기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3,400원에서부터 많은 상승이 나온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는 리플 코인이 하나도 없고 리플 유튜버도 아니고요. 역시 리플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많죠. 우리 투자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은 리플입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조금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실시간 방송 때 가끔 또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리플은 일단은 잠깐 올랐으니까, 그러면 지금 도지코인이 문제인데요. 제가 한 일주일 전, 또는 한 3, 4일 전에부터 도지코인을 조금 주목해보자 라고 영상을 찍었죠. 왜냐,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고 차트가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100원대, 심리적인 저항대 100원대에서 계속 자꾸 밀리게 되면 그 밀리면서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계속 물량을 집어 던지거든요. 팔아요, 계속.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가격을 유지해 주다가 또 일론 머스크의 야부리로 트위터질과 함께 또 우리 투자자들을 굉장히 뒤통수 치는 또 그런 무빙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지코인 6, 70원대부터 지금 올라온 거 보면은 크게 상승 못했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예요. 다른 코인들은 쭉쭉 올라가고 잡코인은 그래도 설거지라도 해줬는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세가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사실 밑으로 그렇게 열려있는 구간도 크지 않습니다. 손절칠 수 있는 구간이 딱 보이거든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이 가격에서 손절을 치거나 뭐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도지코인이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무빙이 현란한 게, 이 알트코인 시장에서 도지코인의 움직임이 이 전체적인 시장을 좀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보셨죠? 하지만 이 장세는 비트코인 대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성이 조금 나온다면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리플 코인만 급등을 하지 않은 채 조금 잠잠하게 조정 횡보를 해준다면 저는 도지코인이 서서히 저점을 올리면서 개미를 쉽게 태우지 않는 좀 지저분한 무빙을 만들어주면서 점진적 우상향과 함께 추세를 한 번은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을 단타로 들어가시든 중장기로 들어가시든 2024년 하반기 2025년도까지 끌고 가시든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수익을 챙긴 다음에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익절이 옳은 거고, 하락을 해도 괜찮다, 나는 또 물량을 모아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는 오르게 돼 있겠죠.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은 올라가게 돼 있는 게 현 시장의 흐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은 현재 조정 중에 있죠. 지금 29,000달러 부근이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사실은 28K 초반입니다. 뭐 어제 새벽에 28,000달러 후반까지도 한번 내려왔던 것 같은데 일봉상 캔들이 조금 안 좋은 식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한 번의 추가 하락을 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1.8K 때부터 나오는 하락이기 때문에 뭐 크게 빠진 건 아닌데 비트코인이 조금 빠지면 알트코인이 완전히 우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를 파악하면서 알트코인을 단기 매매를 할지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28,000달러를 지켜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고 금리 인상이 뭐 7월 달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다시 9월에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사실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가고 있죠. 알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 시장을 맞추려 하지 말고 비트코인은 사실 여러분들 제가 소신 발언하면요. 거시경제와 그 다음에 거시경제와 이 시장의 어떤 나스닥과의 상관관계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들이 많죠. 뭐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함께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될 때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독자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혼자만 움직이는 그 시점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동안 제가 찍었던 영상들이 혹시 성지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체충도 하고 싶지도 않고 성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늘 해왔던 그대로 저는 가고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을 현재로서는 좀 오랜 시간 홀딩하는 그 마음을 흔들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면 참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있으신 분들은 이래서 비트코인을 들고 가는 것이구나. 이래서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이 좋구나. 이거를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는 그 순간이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죠. 자, 이더리움은 언제나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더리움의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이 조금 더 함께 동반 상승이 나올 때부터 우리는 이제 조정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더리움 차트는 솔직히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안 좋아요. 힘이 없어요. 그만큼 스테이킹 물량도 많고 시장에다가 내다 꼽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이자 단점이죠. 어느 정도 이제 이더리움도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대폭락 이런 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 비트코인이 한 2, 3%만 빠지면 이더리움도 4%, 5%대 빠졌는데 좀 비슷하게 빠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더리움 홀더들이 점점 더 내성이 좋아지고 시장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있다. 결국 알트코인 이꼴 이더리움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 다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수렴 뒤에 한번 상승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부터 8월부터 12월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8월부터 12월이면은 앞으로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죠. 4개월 다이나믹 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경기 침체라고 이제 리세션 선언을 해야 되는데 보통 GDP 성장률이 2번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지면 경기 침체죠. 그 지표를 보고 파월 의장이 이제 리세션 선언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증후군이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죠? 경기 침체는 여러분들 이게 경기 침체야 뭐야 아직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체감상 어떻습니까? 물가 높고 자영업자 경기 최악이고 이미 경기 침체죠. 언제부터? 한 5월부터 이미 온 것 같아요. 저도 장사를 하지만 정말 2022년도는 완전 장사 더 안 됐고 2023년도 조금 회복을 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24년도 정도 보고 가고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잘 버틴다면 또다시 오는 경기 호황에서 장사도 조금 올라올 것 같고 뭐 이런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역시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듯이 세상도
희망과 기대감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정말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고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뭡니까? 내가 사면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들고 있는 거를 다시 팔면 오를까봐 걱정하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가는 시점이 될 것으로, 이 하반기가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사면 떨어질까봐 걱정한다. 그러면 매수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들고 있는 거를 전부 다 팔고 또 올라가면 그게 최악인 거예요. 전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이거를 한 50%에서 70%를 현금화 했는데 생각보다 안 빠지고 올라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매수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서 투자 상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아무런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선택하기 힘들다. 그거는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그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지금 전부 몰빵을 하시고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분들은 돈을 벌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뀔 정도의 돈을 벌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모든 걸 날릴 준비가 된 거거든요. 벼랑 끝에서 그 준비, 그러니까 다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없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이 옵니다. 알트코인으로 인생을 바꾸신 분들, 여러분들 불장되면 나와요, 주변에서. 예전에는 이제 에이다, 그 다음에 세타 토큰, 세타 퓨엘, 그 다음에 김치코인으로, 또는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또는 솔라나, 또는 폴리곤, 뭐 많은 코인들이 있었죠. 졸업 코인들이. 뭐 밈코인도 있었고, 시바이누, 도지코인. 굉장히 불장에서 인생을 역전시켜준 알트코인들이 많이 나왔죠. 그분들은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모든 걸 건 분들입니다. 정말 존경심에 제가 박수를 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럴 깡다오가 못 돼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고, 확실하게 올라간 코인을 나중에 알트코인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제가 지금 이 시장에 있는 투자 자세입니다. 하지만 정말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를 가지신 분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걸로 그 시장을 끝까지 간 겁니다. 자, 투자의 정답은 없어요. 비트코인일까, 이더리움일까, 리플일까, 김치코인일까, 정답은 없는데요. 정답은 없는데 시장을 떠나면 기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덥고요. 계속 더울 예정이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저도 이제 휴가를 가려고요. 해수욕장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변산 해수욕장인가? 예, 전라도 쪽인데, 갯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행지로 떠날 예정이에요. 8월 초에. 그래서 이번 주에 영상 최선을 다해서 찍고 실시간 방송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열심히 방송한 뒤에 휴가를 떠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의리, 파이팅!